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제가 휴방을 잠깐 하는 사이에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구독자가 엄청 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많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원래 하려던 방송은 물론 할 예정이지만 그건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앞으로 쭉 해 나갈 예정이고요. 유튜브라는 게 아무래도 관심 경제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답을 하면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 질문이 공통된 게 몇 개가 있었고 또 요청하신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몇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성적이 저조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릴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계사 시험은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에 합격하냐 마느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물론 약간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시험에 붙을 만한 사람이랑 시험에 떨어질 만한 사람은 사실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시험에 붙을 만한 사람이 진짜 시험에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는 막판 한 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곧 1차 시험이 멀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또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시험 당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당일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시험 끝나고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드릴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그런 준비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보시되 그거를 수용할지는 각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밝히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판 한 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권화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단권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중에서 마지막 10일 정도는 단권화된 책을 한 번 다 훑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분량이 적고 범위가 좁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한 번 훑고는 들어가야 시험 당일에 실력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권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툭 찌르면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요. 이렇게 푹 찌르면 그거는 말이야 드드드 하고 나오는 개념들은 굳이 그거를 마지막 시간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건 시험장에 가도 기억이 나겠죠. 예, 기억이 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굳이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건 제끼고,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제끼고,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내가 좀 헷갈리거나 잘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주 틀리는 부분은 체크를 했어요. 마지막 단권화에서 보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볼 것만 체크를 해놓은 거죠, 책에다가. 그때까지 펜을 새로 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형광펜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빨간색 형광펜을 들고서 이렇게 체크를 좀 했었는데, 그거 체크된 것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은 제 책이 이미 너무 지저분해서 체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법이 그랬는데 저는 아예 책을 새로 샀어요, 하나. 그래서 새로 산 다음에 그 책에서 내가 봐야 될 부분이랑 풀어야 될 문제만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필기가 없는 깨끗한 책을 보면서 제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것만 보고 문제도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꽤나 고득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맨날 틀리는 문제를 체크를 해 놔야 됩니다.
특히 뭐 이거 마지막 단권화를 객관식 책에다 해놓으면은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틀리는 거 또 틀려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고 마지막에 보고 들어가면 혹시라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자꾸 틀리는 문제나 아니면 뭐 마지막에 모의고사 풀었는데 이 문제가 정말 마지막에 보고 싶은데 내가 단권화 해놓은 책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책 페이지를 찢어다가 단권화한 책에다 껴놓으면 돼요. 내가 뭐 책을 찢기가 싫다, 훼손하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찢지를 않고 그 수기로 문제를 옮겼습니다. 다음 중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 동그라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까지 다 적어서 옮겨서 붙여버렸어요. 그냥 아예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종이에다 껴놓은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게 필살기인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안 틀려요. 그거는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단권화된 책을 보다가 그 껴져 있는 종이를 보면은 와, 내가 그래 맞아, 이거 엄청 틀렸지, 얼마나 틀렸으면 내가 여기다 껴 놓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암기가 잘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단권화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럼 결국에는 그 단권화된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권화된 책을 하루에 한 권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단 내가 약한 과목, 내가 좀 모자른 과목은 이틀 정도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법을 이틀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세법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상법 같은 거는 하루만 봤지만 재무회계는 또 배점이 높아서 또 이틀을 봤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세법을 이틀씩 보고 나머지 뭐 원가는 하루 보고, 또 원가는 또 배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하루에 한 권 또는 이틀 한 권 정도 본다라고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한데 순서도 역시 정답은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보고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을 뒤로 미뤘어요. 단 자신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배점의 비중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 같은 건 배점이 높고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이 일부러 껴들어가 있으니까 배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재무관리가 약해도 그 배점이 낮은 과목이면 앞으로 밀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단권화 말고도 중요한 게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 일단 이 회계사 시험은 절대 그 좋은 점수가 필요한 시험이 아니고요. 꽈락을 면한 상태에서 평균이 60이 넘으면 됩니다. 즉 어떤 시험이든 간에 40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이 60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만점을 노리고 시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목적에 적합하게 한 70점 정도를 목표를 노리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특정 개념 같은 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 그 공부는 다 해놨어요. 2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는 다 충실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단권하는 시점에 그 법인세라든지 주당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 제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 빨간색 형광펜으로. 왜냐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문제 푸는 걸 되게 피곤해 했거든요. 그 막 표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싫더라고요. 싫기도 하고 또 이게 싫으니까 거부감이 생기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주당이익은 뭔 놈의 그 함정에 잘 빠지는지 함정만 있으면은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끼자 이거는 하고 그냥 제껴버렸어요. 시험장에 가서도 주당이라든지 법인세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2초 이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읽다가 주당이익 문제라는 걸 알면 바로 제끼고 미리 정해놓았던 그 번호대로 찍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르는 문제는 몇 번으로 찍자 라고 고민하고 들어갔거든요. 뭐 당일에 뭐 답안지 내가 체크해놓은 거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적은 번호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쿨하게 3번인가 하고 그냥 찍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낀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번으로 찍고 전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한 개념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뭐 1등을 해야 되는 이런 시험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가지 개념이 있으면은 100가지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100가지의 개념 중에 한 80가지 정도만 하고 20개를 버리고 80개 중에서 내 풀다가 한 10개 정도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제끼고 한 70개 정도 맞춰서 70점을 목표로 하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70점만 맞아도 충분히 훌륭한 그 성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또 새로운 유형 말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유형을 시험장에 가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험장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제끼시면 됩니다. 저 때는 재무회계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새로운 신유형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셨겠지만은, 저 때 막 2차 방정식 문제도 하나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읽다가 그냥 감가상목 문제였는데 풀다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꼈어요, 걔를 제끼고 그냥 3번을 찍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문제 찍어서 맞췄을 겁니다. 네. 뭐 틀렸어도 제 합격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걸 풀다가 시간 낭비를 하면 이제 그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런 거는 제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당일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예, 당일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1차 시험을 상당히 높은 점수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제가 시험에 탈락한 줄 알았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채점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던 형이랑 종로에 있는 학원에 돌아와서, 그 형도 본인이 떨어졌다고 직감을 하고, 근데 그 형 붙었어요. 저도 제가 떨어졌다고 직감을 하고 저도 붙었죠. 붙은 합격자, 1차 합격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둘 다 이제 본인이 떨어졌다고 직감을 한 상태에서 하염없이 종로 인사동 길바닥을 비를 맞고 청승을 떤 거죠.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형, 저는 뭐 떨어진 것 같아요.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형은, 나는 이제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그만둘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이제 그러고 나서 정답이 떴다는 공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지를 보고 다시 학원에 돌아가서 채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형도 점수가 꽤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느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험 보는 내내니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 중간에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에 저 자신을 맡겼다면 정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시험을 풀 때에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지만, 아이씨,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에다 욕을 못해서 그런데, 막 속 욕을 하면서, 뭐, 떨어지면 막, 이렇게 이러면서 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그래서 그 당일에 시험 보는 상태, 나의 느낌 있잖아요. 내가 붙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전혀 실제 당락이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이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되는 시험입니다. 올해 보니까 최소 선발 인원이 1000명이던데 보통 응시 인원이 한 10,000명 수준이잖아요. 그럼 상위 한 15에서 20% 정도 안에 들어가면 붙는 시험이니까 1등 안 해도 돼요. 1등 안 해도 되고,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은 아무리 시험날 당일에 멘탈이 무너지려고 해도 그걸 붙들고, 어차피 뭐 대단한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되겠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소수고요. 다 똑같은 놈들인데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겠지. 설마 이 사람 다 떨어지겠어? 붙을 놈 붙을 거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다가 떨어지면 뭐 틀렸네 뭐 그런 마음가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험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망했다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영향을 미치니까 당일에 절대 멘탈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고, 내가 연습해온 스케줄대로 내가 몇 분까지 몇 번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앞에 검토는 어디까지 할 것이면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다가 내가 채워놓은 스케줄대로 안 됐어요. 안 되면 그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도 뒤에 있는 문제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한 시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뒤에 못 푼 문제는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멘탈이 오히려 더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도 다 못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래도 붙습니다. 이 시험은 60점짜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념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식단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당일날 특히 준비해야 될 게, 방석 꼭 준비하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도시락을 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뭐 먹었더라. 하여튼 죽이랑 뭐 이렇게
소불고기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초콜릿 꼭 가져가세요. 왜냐면은 그 밥이 먹다가 밥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꾸역꾸역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밥이 안 들어가면 그냥 밥 먹다가 스톱을 하고 대신에 이 시험 보는데 당 떨어지면 안 돼서 열량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초콜릿 챙겨가시는 거 되게 권해드립니다. 초콜릿이 은근히 소화도 잘 되고 열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 기호대로 텀블러나 이런 데다가 따뜻한 음료 챙겨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기, 시계 이런 거 여분이 있으면 챙겨가시는 것도 적극 추천하고요. 막상 그 시험 당일에 계산기 안 챙겨온 사람도 있고요. 볼펜 같은 거 안 챙겨온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바보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게 멘탈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유념한 다음에 여분의 계산기랑 뭐 시계, 뭐 필기도구 이런 거 챙기는 거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책은 정말 각자 자기 판단인 것 같아요. 책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은 단권한 그 책을 들고 왔고요. 나머지는 그 필기노트를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단권할 때 껴놨던 막 이런 쪽지 같은 거 다 빼가지고 필기노트에 싹싹 낀 다음에 들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들을 너무 많으니까 다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뭐 세법만 들고 오고, 나머지 책은 그냥 뭐 필기노트만 들고 온 경우도 있고, 각자 다 알아서 하시되, 그 쉬는 시간에 볼 거는 뭘 볼 건지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그때 내가 뭘 봐야 되나 무슨 허겁지겁 보고 있으면은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짧은 시간에 미리 뭐 볼 건지 접어가지고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표시해 놓은 거를 생각보다 빨리 보긴 하더라고요. 보고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뭐 책을 앞으로 쓱 보면서 그때 뭐 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문제 한두 개 얻어 걸리기도 하고, 제가 2차 시험에 재무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61인가 아무튼 그렇게 통과를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볼록성 공식을 보지 않았으면 2차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요행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 저도 딱 한 문제였어요. 미리 그 중간중간 짧은 시간에 뭐 볼지 계획을 딱 세워서 책 다 접어놓고 그거 본 다음에 다 보고 나면 한번 쓱 훑는 방식으로 하다가 뭐 거기서 걸리면 땡큐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막판 2, 3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게 1차 시험이 겨울에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간하면 여건이 허락이 되는 분들은 집에서 공부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감기 걸리니까 엄청 춥잖아요, 요즘에.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시험 당일날 완전 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 2, 3일 정도는 집에서 따뜻한 데서 공부를 좀 하시고, 뭐 일주일 내내 가족들한테 아무 소리 내지 마 이럴 수는 없는데 적어도 2, 3일 정도는 가족들이 양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디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고시원에 생활하시는데 고시원이 영 그렇다거나 공부할 책상이 여의치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집에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그 마지막 2, 3일 동안은 식사를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뭐 매운 불닭 이런 거 먹는 사람 없겠죠? 네, 그런 거 먹으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한 2, 3일 정도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주로 먹고, 뭐 그렇다고 막 죽을 계속 먹을 필요는 없고, 물리잖아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어 그 고추장 베이스가 들어가는 고기 요리보다는 간장 베이스로 양념을 한 고기 요리를 먹는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화가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을 먹되, 뭐 밥 대신 죽 먹고 반찬은 얹어서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2, 3일 동안 식단도 미리 짜놓고 거기에 맞게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밖에 나가서 먹을 거면은 마지막에 뭐 먹을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마지막 2, 3일인데 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러는 건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소화가 잘 되는 뭐 된장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당일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가거나, 걔를 먹다가도 얹힐 수도 있으니까 초콜릿 챙겨 가시는 등, 결국에는 몸이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해야 뇌에 있는 걸 이렇게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도 충실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내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족을 좀 달아보자면, 이건 제가 그냥 인생 선배로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어릴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본 지 한 8년 정도 돼가니까
대체로는 저보다 어리겠죠. 그래서 제가 인생 선배고, 제가 뭐 회계사로서 법인의 생활도 좀 해보고 이런 사람으로서 좀 충고를 드리는 건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1차 시험에 다 쏟아내신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만약에 가채점 결과가 좋게 나와서 2차 시험 보는 게 확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 한 2, 3일 정도는 그냥 푹 쉬세요. 푹 쉬시고 2차 시험 끝나고 할 일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노는 걸로. 이게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발표 때까지 한 8주 이상의 시간이 있거든요. 한 10주인가? 아무튼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셈인데 그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2달 동안은 뭐 알바도 하기 싫고 공부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뭐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죽어라 게임만 하게 될 거예요. 페인이 될 텐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저랑 같이 공부하던 형들이 저한테 뭐라도 해라. 2차 시험 끝나면은 여행이라도 가라고 충고를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필리핀 세부로 어학연수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당일에 이제 비 먹고 청승 떨다가 같이 좀 해보고 붙었네 라고 알게 되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한 2, 3일 정도는 쉬면서 내가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어학연수를 가자. 물론 공부가 아니라 롤러 가는 거죠.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애 말고 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는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오더니 너무 재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세부에 있는 어학원을 하나 정해서 그때 그 어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강남역에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까지 못 가고 2차 시험 끝나는 날짜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물을 좀 해주시고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알려달라 해가지고 결제도 뭐 미리 하고 해가지고 2, 3일 동안 그걸 세팅을 해놓고 2차 시험 준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 하는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냥 펑펑 놀아야겠다. 2차 시험만 끝나면은 나에게는 그 꿀 같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2차 시험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친구들이랑 뭐 잠깐 만나서 논 다음에 바로 갔고 또 거기서 제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어학원에 가서. 하여튼 뭐 여러모로 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됐는데 이렇게 보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서 동차 때는 정말 빡세거든요. 1차 시험 때도 빡센데 동차 때는 진짜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멘탈도 쉽게 무너지고 할 텐데 그럴 때 어떤 뭐 유럽 여행도 좋고 하여튼 뭐든 좋아요. 뭐든 내가 뭘 할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2차 시험 준비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2차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쉬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충고를 드리니까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저의 이 개인적인 오늘도 역시 일종의 이게 뻘소리인데 뻘소리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공부의 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아닌데 막 이런 컨텐츠를 올려도 주제 넘는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도움되는 컨텐츠를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이런 걸 해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됐길 바라고 역시나 이게 오늘 영상이 꼭 뭐랄까 회계사 시험 말고도 이 비슷한 다른 유형의 시험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가끔은 제 회계사 합격수기를 회계사 시험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 끝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시험 공부라는 게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1차 시험만 넘으면은 다음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는 좀 허들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해야 될 수준이라든지 시험 문제 수준은 매우 높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다 상태평가라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넘는 거거든요. 근데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은 넘어야 될 사람이 적습니다. 그 사람들 순도는 높지만 어쨌든 적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좋은
모든 분들이 다 시험에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